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사회에 대한 쇄신 분위기, 쇄신 드라이브를 지금 엄청나게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일에도 차관 12명하고 차관급 2명에서 14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아주 강한 톤의 뭐랄까 복지부동이랄까 이런 것을 깨고 특히 약탈적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 이렇게 지금 주문을 했어요.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일단 좀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국가에서 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모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단체들이 전부 다 기관의 단체들이 많거든요. 네. 문체부 산하 무슨 기관, 뭐 통일부 산하 무슨 기관, 그 기관들이 제대로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목적에 따라서 그런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몇 가지 사안들이 좀 불거진 거예요. 물론 교육부 산하의 교육부의 그 사교육 문제도 그렇고 또 통일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통일부와 관련돼서 엄중하게 지금 지금 질책을 했는데 내용인즉슨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원래 이 지시했던 어떤 내용들이 전혀 왜곡된 상황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결론도 안 내고 흐지부지 되는 사실. 공무원들이 가장 입에 달고 사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러고는 그냥 깔아 뭉개는 거예요. 세월만 가라 하고. 예, 검토하겠습니다는 건 안 하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대통령실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오래전부터 길러 문항이라든가 교육계획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지난 6월 모의고사까지도 아무런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칼을 들고 나선 것 아닙니까? 채찍을 꺼내 든 거고.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옛날에 그런 그 프로세스는 뭐냐면 여론전부터 시작을 해서 올감해갖고 공무원들이 움직이게 하고 전체적으로 결과를 내게 만들고 야당과 뭐 이 공방을 벌이면서 여론전이 됐는데 지금은 지시를 내리고 그 지시대로 안 되는 게, 지시는 우리가 모르는데, 국민들이. 그러니까 뒤에 이게 좀 그 여론화되고 공론화된다는 거. 앞뒤가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이 전쟁을 벌이려면, 예를 들어서 사교육 없는 세상 만들겠다라는 건 1년 전쯤에 또는 6개월 전쯤에 딱 선언을 한 다음에 그것이 안 돌아가는 것들이 드러나면서 뭔가 칼을 휘두르는 그런 모양새가 돼야 되는데, 사실 검찰총장이시다 보니까 이 공무원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즉 지시 내리면 딱 해야 되거든요. 이거 국민들한테 왜 얘기를 해? 이건 정당한 건데 왜 굳이 막 선전하고 홍보하고 그래? 그게 아니라 지시 내리는 대로 딱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특별히 4개 부처, 문화체육부, 통일부, 교육부, 그다음에 환경부 이렇게 4개 부처를 꼭 집어서 더 많은 어떤 개혁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그동안에는 공직사회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가면 그것이 이행되겠지. 네. 또 공직사회라는 게 상당히 엘리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믿었는데 1년 지나고 났는데도 별로 변화가 없는 거. 그게 왜 그런가? 결국 문재인 정권에 알박게 했던 그런 인사들이 다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공직사회에도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거 있는 것 아닌가? 네. 사보타지. 그렇기 때문에 이 판을 바꿔야 한다. 판을. 그렇죠. 그래서 이 차관급 임명하는 자리에서도 말을 갈아타는 것보다 맞는 말을 타야 한다.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고 현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을 깨는데 앞장서달라, 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나한테 충성하지 말고 네. 헌법에 헌법 시스템, 국가와 국민한테 충성하는 그런 공직사회를 만들어 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는 이제 이런 때는 장관을 교체를 해야 하는데 장관 하면은 인사청문회가 하도 야당이 지금 더 뭐 예. 통과를 시켜주질 않으니까 그렇죠. 결국 차관들을
바꿔가지고 이제 차관 어떻게 보면 차관 정치가 되어 있는데 네네. 차관이라도 바꿔가지고 시스템 전체를 판을 바꾸겠다 그런 얘기고 그렇죠. 그것에 이제 대표적으로 떠오른 부처가 4개죠. 네네. 윤 대통령이 그동안 보고를 받고 이 4개 부처가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제 당시는 현장에 있었고 현장 이제 데스크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로 사실 싸움을 걸었잖아요. 네. 그런데 안 되는 게 뭐냐면 상대 야당과의 어떤 그런 부딪힘보다 더 힘들었던 게 교육부 관리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네, 안 실질적으로. 움직이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회의를 이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교육부 관리들이 와서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에 참모들과 회의를 하고 점검을 하는데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저항도 아니고 왜 복지부도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세월만 가는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정권 초기에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정권 초기에 완전히 정말 공무원 사회를 드라이브를 걸고 뒤집지 않으면 한 1, 2년만 지나도 완전히 공무원들은 움직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딴 곳만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는 2가지로 거는 것 같아요. 이른바 이 복지부동에 대해서 이 대대적인 적폐감사.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 인력도 50명을 늘려가지고 국고보조금 부정사업이라든가 어떤 조직기강을 네. 확립하겠다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대대적인 인사, 조직 개편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인사 태풍이 지금 공직사에 그냥 불어닥친다고 봐야겠죠. 1차적으로는. 아, 그렇죠. 지금 문화체육부도 사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문화체육부가 원래 어떤 정권들, 특히나 이제 저쪽 좌파 정권들이 했던 게 문화체육부를 관할을 하면서 좌파들에 대한 온갖 지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체육부가 사실 공룡부처잖아요. 문화, 체육, 관광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더군다나 정권 홍보까지도 2차관 이 홍보까지 있습니다. 2차관의 업무 분장에는 이렇게 각종 다양한 이권들이 함께 모아져 있다 보니까 이게 통합이 안 돼요. 통합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지 못한 그립감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처 장관이. 그러다 보니까 제각기 자기들 이권 챙기는 것, 자기 단체들 이권 챙기는 게 횡행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도 문화체육부에는 지난 정권에서 정말 부역을 했던 그런 1급 국장들이 지금 도리어 더 승진을 하고 하는 행태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환경부 같은 데는 1급 전원 뭐 이렇게 사표를 낸 것 같은데 네. 지금 타켓이 통일부로 쏠려 있는 것 같아요. 통일부는 그렇죠. 지금 장관, 차관, 그리고 통일비서관까지 싹 바꿔치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직과 인력을 대폭 교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가지 사건들이 지금 보도가 됩니다. 지난번에 왜 탈북 어민 네. 북송에서 사진이 막 공개됐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그때 통일부 공무원들을 특히 공무원 노조라든지 이쪽에서 굉장히 반발도 심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때 보면은 사실상 무슨 인권 때문인가 어쩜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조직적인 어떤 저항이 아주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때도 그랬고 탈북어민 강제 북송이라든가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런 것들과 관련됐던 그 당시에 고위직들이 지금도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그 정부에서 용역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일정책이라든가 그렇습니다. 남북 예, 예. 교류 문제라든가 예, 예. 이런 용역을 주는데 문정부대 사람이라든가 예. 이재명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대로 용역을 다 받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수립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을 받아갖고
그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게 바뀔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교육부도 용역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다 지금 그대로 지금 그 승계해서 이것도 이권 카르텔이에요. 그럼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그 부처에서 가장 많이 그런 어떤 연구 용역이 이루어지는 게 경제사회인문연구원이거든요. 예. 국무조정실 산하. 그 근데 정예구가 이사장 이사장이 지금 정예구 나오고 아닙니까?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 예. 좌파 중에 좌파. 물러나야 할 사람이 그대로 예, 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런 R&D라든지 연구개발비부터 시작해갖고 정말 그 예산이 어마어마한데 그게 왜 계속 알박기 하고 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사는 좌파. 네, 그건 뭐 어마어마하니까요. 연구단체들이 많기 때문이죠. 예. 무슨 학원오고 출제위원오고 그것만 이권 카르텔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 그냥 사교육 시장에서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정부 예산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수십 조가. 이걸 서로 이권 카르텔 돼갖고 자기들끼리 다 나눠주고 거기서 뭐 연구 용역이라 해봤자 별 도움 안 되는 실용성이 없는 그 연구 보고서 하나 내고 뭐 몇 억씩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퍼주기식은 그런 퍼주기식의 뭐 교류 협력이라든가 대북 지원 그러니까 통일부가 대북 지원부가 돼서는 안 된다. 네.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가 그렇죠. 또 탈북인들에 대한 정착 문제, 네. 또 북한의 어떤 정세 분석이라든가 네. 이런 역할들을 좀 강화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도리어 5년 동안 탈북민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탈북 만약에 북한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사선을 넘어왔는데 그대로 다시 송환될 위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치를 보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탈북민들이 엄청나게 줄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 이미 기탈북했던 탈북민들이 입을 닫기 시작했다. 몸조심을 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정책이 바뀌면서 탈북민에 대한 시각 자체가 전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통일부는 뭘 해야 되는 부처이냐면 통일을 대비하는 부처거든요. 통일을 연착륙시키는 부처거든요. 그런데 통일을 연착륙시키는 리트머스가 뭐냐면 바로 탈북민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얼만큼 스며들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얼만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얼만큼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느냐,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거든요. 그렇다면 탈북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단순히 복지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재사회화가 되느냐에 대한 데이터도 연구를 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부처가 아예 탈북민들은 손을 놓고 그 다음에 대북 지원만 혈안이 돼서 있었다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누수이고 낭비였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이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북한 인권이라든가 정세 분석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네. 특히 실패한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들 그 문재인 그림자랄까 문재인 색깔을 빼라 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네. 그러려고 한다면 결국은 인력의 대폭적인 교체 그리고 조직의 개편이 불가피해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장차관 통일비서관까지 싹 갈아치우고 통일부를 해체하는 수준으로 재조직하라 그런 명령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교육부도 마찬가지고요. 교육부도 환경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예. 그동안 환경단체다 뭐다 해가지고 4대강 개발 뭡니까? 반대, 4대강 반대, 운하 반대 뭐 하면서 탈원전 이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환경단체들이 전부 탈원전 그거 해먹고 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이 보조금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대수술을 하겠다. 그래서 판을 좀 완전히 바꿔보겠다. 네. 이제 1년 됐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윤석열 어떤 정부로서의 색깔을 내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직사회의 변화를 일으켜라 해가지고 이번에 차관을 12명이나 바꿨고 대통령 비서실에 비서관 5명을 아주 그냥 투입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좀 늦은 감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도 좀 바뀌었지만 이제서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예.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가능해져서 뭐 아젠다 먼저 선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쭉 그 어떤 프로그램이 나온 것보다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도리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포퓰리즘에 휩싸이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이제 국민들한테 어떻게 어필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옳은 방향이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